매일 한 2천억 이상의 개인들이 채권을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이 규모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일 거고, 2020년 상반기 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5배 이상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채권을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개인들이 금년 1월 달과 2월 달에 어떤 채권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가장 많이 샀던 채권들이 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국내 개별 채권 관련해서 좀 현재 개인들이 어떤 채권 주로 사고 있는지 좀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 좀 투자를 하셨으면, 그러니까 개별 채권이죠. 개별 채권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투자하셨으면 좋으실지도 한번 제가 좀 점검해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 촬영하기 전에 좀 출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자료는 삼성증권에서 3월 5일 날 발표한 개인 투자자 채권 트렌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제가 오늘 좀 하나하나 좀 분석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개별 채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먼저 보면은 현재 이 자료는 지금 금년 여기 매월 지난 한 2년 정도 돼요. 2년 정도의, 그러니까 월별 개인들이 채권을 얼마나 사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 자료는, 그러니까 보시면 개인 누적 잔고는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오른쪽을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왼편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쪽 왼편을 보셔야 되는데, 22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22년 한 2년? 2년이 채 안 되는 한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월별 개인들이 채권을 매수하는 규모가 채 1조가 되지 않았어요. 1조 미만이었죠. 1조 내외 정도, 채 1조가 안 되었는데, 예를 들면 뭐 22년 초반 같은 경우는 한 5천억 내외였고 한 1조 내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금년 2월 달, 요거 3월 5일 자료는 2월 말 자료거든요. 2월 달에 자금이 얼만큼 들어왔냐면은 2월 말까지, 그러니까 2월 한 달간에 4조 2,464억이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2월 달에 매수한 4조 2,464억은 이거는 역대 두 번째로 월별 기준으로 채권을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규모이고요. 역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시점은 언제냐면은 작년 4월 달, 여기네요. 작년 23년 4월 달에 이때 얼마를 매수를 했냐면은 4조 5,527억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번 2월 달이 그때보다 한 2천억 정도가 적은데, 얼추 둘 다 한 4조 5천억 정도가 레코드 하이였고, 이번 2월 달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역대 두 번째로 매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4조 한 2,500억 정도를 매수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면, 요 스케일은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요건 뭐냐면은 매일매일, 그러니까 제가 방금 월별 누적 잔고의 매수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이쪽 빨간 색깔은 오른쪽으로 보셔야 돼요. 요 빨간은 일평균 얼마나 매수를 하냐는데, 보면은 이것도 좀 놀랍네요. 2002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일평균 채 500억을,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0억 정도 매수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특히 이번 달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어요. 지난 연말 이후부터 큰 폭으로 지금 늘기 시작했는데, 2월 한 달에 매일매일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채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냐면은 2,235억, 2천억 이상이 매일매일 거의 한 2,300억 육박하게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지금 보면은 레코드 하이가 2,276억이었거든요. 23년 4월 달.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월 달에는 날짜가 좀 짧잖아요. 4월 달은 날짜가 작년 길었고,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 일평균 기준으로는 거의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즉, 정리를 하면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매일 한 2천억 이상의 개인들이 채권을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이 규모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일 거고, 그리고 이거는 2020년 상반기 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5배 이상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채권을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개인들 입장에서는 채권 투자가 이제는 뺄 수 없는 주력 투자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옆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개인 투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채권의 매수 주체별입니다. 그래서 1월달, 여기가 1월달, 2월달인데 개인들이 전체 채권 시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요번 2월달에 4조 2천을 매수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매수하는 게 은행이 15조, 투신이 10조, 외국인이 5조, 그리고 개인들이 4.2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전에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이 월별 잔고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한 5천억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채권 시장에 개인들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외국인의 삐까삐까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은, 그러면 현재 보면은 한 2천억 이상 이제 여기 보시면 2월 한 달입니다. 2월 한 달에 그럼 어떤 채권들 주로 매수하고 있니? 라고 보니까 주로 어떤 채권이 많이 매수가 되고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1년 미만 채권이고 여기가 5년 미만 채권이고 여기가 5년 이상 채권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가 10년 미만이고 여기가 맨 위에 색깔이 10년 초과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로 5년 미만 채권이 많은데 특이점은 이렇게 장기 채권의 10년 이상 장기 채권이 보시면 거의 한 5천억 이상, 이렇게 꽤 큰 규모로 초장기 채권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지난 1월달, 금년 1월달과 2월달에 어떤 채권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네요. 그랬더니만 가장 많이 샀던 채권들이 다 국채네요. 국채입니다. 2월달에 매수 현황에 한 종목이 SK 에코플랜트 정도 한 종목이 들어왔는데 이것만 제외한다면은 사실은 개인들은 거의 다 많이 사는 것들 대다수가 국고채를 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볼게요. 지난 1월 달에 가장 많이 채권을 매수한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20-2 채권인데 이거는 채권을 볼 때 어떻게 본다?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게 쿠폰 금리고 요 뒤에 게 만기거든요. 즉 쿠폰 1.5%짜리고 그리고 50년 3월 달이 만기인 채권이더라. 그러니까 이 채권 정리를 하면 저쿠폰 채권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매각되어 있는 국채는 20-2인데 이거는 1.5% 저쿠폰 자료가 가장 많이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2월 달 들면 조금 이 추세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넘버원이 바뀌었어요. 넘버원이 어떤 걸로 바뀌었냐면은 23-7로 바뀌었어요. 23-7은 어떤 채권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쿠폰이 여기가 앞에 게 쿠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쿠폰이 3.625, 쿠폰 3.625고 그리고 만기가 53년도 둘 다 어떻게 해요? 둘 다 굉장히 긴 채권. 내가 만기가 지금 24년도니까 한 26년, 27년 남은 채권 둘 다 장기 국채고요. 다 장기 국채고 장기 국채이면서 1월 달에는 저쿠폰 채권이 가장 많이 팔렸고 반면에 장기 채권인데 차이점은 고쿠폰 이자를 받아가면서 장기를 투자하겠다는 이런 수요가 올라온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게 1월 달 대비해서 2월 달에 금리가 좀 올라왔잖아요. 그럼 금리가 좀 올라온 상황에서는 그 쿠폰 금리를 확보를 하면서 장기를 투자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쿠폰의 장기 채권을 많이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흥미로운 거는 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어떤 리스트냐면은 개인들이 보유한 채권, 그러니까 주로 개인들이 어떤 채권 많이 갖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의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어떤 건지 한번 요거는
1, 2월 달에 순매수를 신규로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종목에 대한 분석이었고 요거는 현재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트를 하면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여기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20-2가 개인이 얼마를 갖고 있냐면은 3조 4천억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6을 2조 9,700을 갖고 있고, 그리고 21-4가 거의 한 1조 4천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가 상위 탑5에 개인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아까도 제가 채권 국고채 보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쿠폰이고 요 뒤에가 만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발행한 연도의 그 시리즈 넘버고요. 자, 그랬더니만 지금 볼게요. 지금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빅5 종목을 다 보니까 앞에 20-2는 쿠폰이 1.5고 19-5는 쿠폰이 1.125고 21-4는 이것도 1.125네요. 그리고 23-2는 3.25고 그리고 20-4는 1.375입니다. 즉 빅5 보유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개인들이 저쿠폰에 몰빵이 쳐져 있네요. 저쿠폰을 많이 투자한 이유는 뭐 간명하죠. 듀레이션 효과, 나중에 매각 차익을 많이 누리고자 하는 뜻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아까 개인들이 보유한 규모였고, 옆에는 어떤 거냐면은 해당 채권의 총 발행 규모 대비해서 개인들이 몇 프로 갖고 있냐는 겁니다. 그죠? 개인들이 몇 프로 갖고 있냐는 거고, 그래서 20-2 같은 경우는 전체 발행 규모에서 개인들이 한 8% 차지한다는 거고, 와우. 19-6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7% 육박하게 개인들이 갖고 있고, 그리고 9- 요거는 이제 21-1은 9.1%, 23-2는 고쿠폰은 개인들이 많이 안 갖고 있어요. 23-9 그렇게 있는데, 왜 제가 요게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들이 해당한 채권 전체 발행 잔고에서 개인들이 보유하는 비중이 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장내 채권 매매가 활발합니다. 따라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장내 채권으로 채권을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빅3는 누구냐? 20-2, 19-6, 21-6. 주로 저쿠폰의 장기 채권이 여기 보시면 만기가 있죠. 30년, 20년, 3년. 요렇게 요 채권이 상대적으로 장내 채권에서 거래가 활발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채권은 이제 주식시장과 달리 장내에서,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장내에서 매수 주체가 다 거래를 하는 반면에 채권 같은 기본적으로 이 장내 시장을 이용하는 주체가 주로 개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내 채권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사셔야 나중에 매매도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건 어떤 얘기냐면은, 자, 이제 채권별로 이제 요쪽 스케일은 전체 해당하는 채권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쿠폰 금리입니다. 그래서 요쪽 채권들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중에서 저쿠폰 채권이고요. 그리고 요쪽 채권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고쿠폰 채권이죠. 그러니까 쿠폰 금리가 한 3%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채권 보시기 좀 힘드실 여지가 있지만은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렇게 아까 20-5 요 작을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거고요. 혹시나 유튜브 보시는 분 요거 이해 안 되시면 요거 다시 백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기 20-2가 있죠? 20-2는 어떻게 됐냐? 20-2를 한번 찾아볼게요. 20-2는 쿠폰이 1.5에다가 만기가 50년 3월 달인 30년 정도 남은 만기 채권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도 여기가 채권의 그 시리얼 넘버인데 친절하게도 요렇게 자료를 요거는 3년짜리고 요거는 5년짜리고 요거는 국고채 10년짜리고 요 색깔은
한 20년 이상 된 채권이다라는데 그 보시면 아주 흥미로워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채권, 그러니까 한번 제가 색깔 한번 칠해 볼게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채권이 여기가 저쿠폰 채권, 한 1%대 저쿠폰 채권이 많고 또 3%대 고쿠폰 채권이 많잖아요. 즉 뭐냐면은 저쿠폰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상대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일 때 세금은 줄이면서 나중에 금리가 내렸을 때 매매 차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분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이 고쿠폰 채권 한 3%대 쿠폰이 높은 고쿠폰 채권, 이게 여기가 저쿠폰, 그러니까 6개월 한 반 이자가 좀 1% 받는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쿠폰, 그죠? 고쿠폰 채권인데 이 고쿠폰 채권은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그냥 연한 3%대의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채권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채권의 디맨드가 다르죠. 즉 상대적으로 저쿠폰을 하신다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종합과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 수익보다는 매매 차익을 더 포커스를 둔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이고, 이쪽에 한 3%대 고쿠폰을 갖고 있다는 건 그것도 좋은데 현재 금리가 높잖아. 그러면 이렇게 장기로 보유할 때 한 3%대 계속 이자 받을 수 있어도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3%대 상대적으로 고쿠폰 채권의 매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은 한번 볼게요. 최근에 여기가 30년 만기 국고채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30년 이게 그 주황색이라 해야 되나요? 요 채권들을 이렇게 꽤 갖고 있죠. 즉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저 자문사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저쿠폰 채권에만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라고. 즉 뭐냐면 우리가 한국이 워낙 저금리 환경으로 가고 있고 또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어떤 금리 구조로 갈 여지가 꽤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한 3%대 나오는 쿠폰 이자 금리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왕이면은 현재 금리 레벨을 좀 확보를 하면서 또 이자도 그 예금 정도 수준을 받으면서 30년 장기 채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너무 저쿠폰으로 장기 채권 투자해버리면 만에 하나 금리가 빨리 안 내려가면은 제가 좀 속된 말인다면 손가락 빠는 거죠. 이자는 이걸 팔지도 못하고 이자도 없이 그 손가락 빨고 있는 건데, 반면 상대적으로 예금 정도의 느낌으로 한 3%대 초중반에 쿠폰 이자 받아가면서 긴 채권 투자해 놓으면은 첫 번째 장기 30년 만기까지 들고 가셔도 되고 매년 3% 이자 받으면서,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받고 있다가 중간에 금리가 확 내려가면 또 매각도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좀 추세가 좀 바뀌었죠. 아까 매수가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채권이 방금 거기에 해당되는 채권이에요. 그죠? 여기가 2월 달에 매수가 제가 이제 쿠폰 3.6에다가 만기가 53년이니까 30년 만기에 쿠폰 한 3.6 나오는 채권을 가장 많이 매수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제가 최근에 채권 동향을, 그러니까 이렇게 쿠폰과 개인들의 동향을 보면 이렇게 저쿠폰 채권을 투자하는 거와 고쿠폰 채권은 양분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쿠폰과 고쿠폰의 두 가지 다 매력적인데, 아무튼 개인들의 동향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고 있는데 두 가지 다 각각의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채권 종류별로 지난 한 석 달 동안에 개인들이 어떤 채권 투자할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최근에 개인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국채가 아닌 채권들을 좀 많이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작년 12월 달이고 1월 달, 2월 달인데 보시면 여기 국채, 지방채, 공사채, 은행채, 카드채, 캐피탈, 회사채인데 최근에 보시면은요. 여기가 근데 금년 들어서 회사채가 쫙 늘어나고 있죠.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국채도 꾸준히 매수가 가고 있는데 최근에 회사채 매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들이.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채로 와서 개인들이 국채로 와서 최근에 작년 연말에는 이렇게 저쿠폰 채권이 주로 많이 매수가 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2월달 들어서 30년 만기 장기 국채가 좀 굉장히 많이 매수가 되고 있죠. 그 이유는 금리가 지난 연초에는,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는 금리가 3.1% 초반 정도 왔는데 다시 한 3% 중반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리가 이제는 꽤 매력적인 금리고, 그러면은 이제 장기 채권을 투자해서 장기 채권을 투자를 할 때 쿠폰 금리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또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또 매력적인 금리로 판단해서 이렇게 장기 채권 매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최근에 이제 회사채가 많이 는다고 했는데 이거를 신용 등급으로 볼게요. 신용 등급으로 보면은 국채가 트리플 A로 가장 안전한 채권인데 최근에 매수가 확 늘어가는 게 A- 채권을 굉장히 많이 매수한 2월 달에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제 친구, 제 동료 또는 제 선배고 제 친한 동생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채권은 전 투자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게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경제가 좀 돌아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채권도 이제 뭐 부도 리스크 많이 줄고 오히려 이자는 괜찮으니까 많이 할 것이고, 또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세일즈를 나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자를 1, 2% 더 받는 것보다는 금리 내렸을 때 매각 차익을 더 누리는 걸 더 선호를 하고, 두 번째로 우리 소중한 돈이잖아요.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 잘 언급을 안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도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급이, 신용 등급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부도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리플 A가 제일 안전한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등급이 떨어지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등급이 떨어지는 채권은 이론적으로는 부도 확률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긴 소중한 재산을 부도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지금은 아직 물론 나중에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빠르지 않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2가지 슬라이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회사채보다는 저는 국채를 좀 더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 슬라이드인데 여기 경기 침체 국면이거든요. 경기 침체가 되면 이게 물론 미국이 사례지만은 경기 침체가 되면 시중금리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검정색으로 되는 시중금리 내려간다는 건 국채를 들고 있으면은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반면에 요 IG라는 건 투자 적격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이드 채권을 얘기하는 게 투자 적격 채권마저도 가상금리가 벌어져요. 가상금리가 요 빨간색이 보이죠? 가상금리 올라가죠. 가상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중금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경제가 좀 안 좋아서 시중금리,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해서 그럼 국채는 정확하게 그 금리 인하하는 것만큼 가격이 딱 올라갑니다. 반면 아까 여기 팔려있는 싱글 A 채권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금리 내리는 게 굉장히 시장이 경제가 좋아서 금리가 내린다고 하면 이런 채권도 괜찮거든요. 반면에 경제가 좀 안 좋아져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채권 중도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건 꼭 염두에 두세요. 우리가 중도 매각 목적이라고 하면은 가능한 저는 국채를 하길 권해드리고요. 중도 매각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많게 들고 가지 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거 들고 가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경제가 혹여나 나빠지거나 또 중도 매각을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절대로 저는 이런 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현재 시점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즉 어쨌건 간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매각 차익을 염두에 두시는 거라고 하면은 국채를 권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릴게요. 채권의 매각 차익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적어도 금년까지는요. 그죠? 예.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첫 번째 오늘 그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전 회사채보다는 국채를 여러분이 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원래부터 옛날부터 드렸던 자료인데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릴게요. 아까 자료에 이런 자료가 있었잖아요. 쿠폰이 낮은 단기 채권과 쿠폰이 높은 장기 채권도 있었고, 또 아까 자금 동향을 보면은 여기
짧은 채권, 긴 채권 다 같이 들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보시면은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동시에 좀 보유를 하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장점은 금리가 내려갔을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장점인데, 근데 만에 하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금리가 빨리 안 내려가면 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모르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버티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기가 긴 채권은 만에 하나 우리 예상과 달리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평가손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납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게 유동성이 좀 떨어지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게 좀 떨어지는 반면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죠. 그래서 제가 장기 채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이 좀 다 가깝고요. 반면 단기 채권, 개별 채권 얘기하는 겁니다. 만기가 2, 3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는 2, 3년 예금을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기까지 들고 가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유동성은 좋은데, 근데 이게 2, 3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는 예상한, 저희가 기대하는 금리가 내려갔을 때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매각 차익 기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 채권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기 채권은 금리가 내려갔을 때 수익성이 좋고, 단기 채권은 설령 반대로 금리 올라가더라도 예금처럼 들고 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별 채권을 투자할 때 항상 제가 드리는 거지만은 단기와 장기 채권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들어가십시오. 한 종목에 몰빵 치지 마세요. 그래야 유동성과 수익성이 좋다. 그러니까 동시에 수익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겸비하는 포트폴리오를 해서 이걸 권해드려요. 그걸 바벨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한 팁만 좀 더 드릴게요. 근데 장기 채권을 여러분 많이 투자하고 싶고 또 금리는 많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데 너무 저쿠폰 채권만 집착하지 마시고 조금은 세금 좀 내시지만은 상대적으로 고쿠폰 한 3%대 쿠폰 채권 이자 받아가면서 장기 채권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장기적으로 금리 내려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현재 3%대 이자 나오는 게 만약에 일본처럼 10년 뒤에 간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좋은 투자일 거고, 두 번째로 생각한 것보다 매각 차익을 생각해서 장기 채권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빨리 안 떨어질 여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리스크도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3% 은행 예금전을 따박따박 받아가면서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쿠폰 장기 채권은 이자 수익과 매각 차익을 두 가지 다 동시에 겸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 채권도 한번 장기 채권 투자할 때 고민해 보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제가 한국의 최근에 개별 국채 개인들 동향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도 개별 한국 국채를 투자하시면 좋겠는지를 제가 제 어떤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한국 개별 국채 여전히 매력적인 레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개별 국채 투자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